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싶은 이야기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정말 다정하고 협조적이며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잘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설명하기 힘든 묘한 불편함과 감정적인 소모를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독성 강한 관계에 빠진 뒤에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이유를 밝혀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숨기고 있는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노골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우러러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다룰 은밀한 나르시시즘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의 이기심과 통제력, 그리고 때로는 남보다 우월하고 싶다는 욕망이 존재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러한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지하고 그것이 자신을 잠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더 나은 가치, 예를 들어 겸손, 공감, 존중과 같은 덕목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다스리죠. 하지만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 역시 통제와 이기심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길 원하고 중심에 서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협조적이며 심지어는 겸손해 보이기까지 하는 완벽한 연기를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는 10가지 독성 행동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렵지만 한번 그 패턴을 인지하게 되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어두운 면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원인은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탓 혹은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 탓으로 돌아갑니다. 이 남 탓하기, 즉 책임 전가는 그들의 가장 흔한 생존 기술입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희생자인 양 행동하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방어적인 반응은 거의 자동적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들은 순식간에 방어벽을 쌓아 올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와 같이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해도 그들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당신이 오해한 거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부정적인 남역조차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할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자신을 방어하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대화에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이 옳고 그름이라는 흑백 논리로 나뉜다고 굳게 믿으며 자신은 늘 옳은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아주 쉽게 내뱉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답답해. 내 동료는 완전 바보야. 우리 가족 중 한 명은 성격이 정말 이상해. 와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죠. 물론 우리도 가끔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는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한 타인에 대한 은근한 우월감의 표출입니다. 네 번째, 그들에게 선행은 점수를 얻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도움을 주거나 격려의 말을 건넸을 때 그 행동의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다들 봤지?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않아? 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칭찬받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순수한 이타심보다는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나중에 이를 이용하려는 계산적인 마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자신에게 분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화냈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에서는 긴장감, 좌절감, 조급함, 짜증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들이 말하는 분노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분노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차가운 침묵, 비꼬는 말투, 수동 공격적인 행동 모두 분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지만 그들 주변에서는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도움을 주는 척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립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을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합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니까 조심해. 그 사람은 남을 잘 판단하니까 가까이 지내지 마. 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런 말을 통해 그들은 자신은 그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는 이중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들은 당신의 문제나 걱정을 가볍게 치부합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걱정거리를 털어놓을 때 그들은 그런 걸로 뭘 그렇게 잠까지 설치고 그래. 그건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감정을 축소시킵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나는 당신의 불편한 감정에 공감하고 싶지 않아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힘든 감정과 마주하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덟 번째, 그들은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관계 초기에 당신이 신뢰의 표시로 개인적인 이야기나 약점을 털어놓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밀을 공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당신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가십거리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신이 특별한 정보를 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즐깁니다. 아홉 번째, 그들이 털어놓는 자신의 문제는 대부분 남 탓으로 가득 찬 불평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며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그 직장 동료만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부조리함에 맞서는 희생자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핵심 욕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점은 부풀리고 단점은 축소합니다. 반대로 당신의 단점은 부각시키고 장점은 애써 외면합니다. 모든 대화와 관계의 저변에는 결국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끊임없는 경쟁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 10가지 특징들은 하나씩 놓고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관계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 내면에는 아주 깊은 수치심과 불안,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친절함조차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고도의 이미지 관리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은밀한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그들의 본 모습은 숨겨져 있고 비밀스러우며 교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만적인 독성을 가진 사람과 온전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의 불편함이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신호들을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하며 진실된 관계를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이해받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가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진정한 연결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